실록에 사유 간선성이라고 검색을 해놨습니다. 앞전에 이제 영상 제작해가지고 올렸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발견을 못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좀 약간 재밌는 내용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같은 이름을 좀 이상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태조실록 1권 총소 37번째 기사, 이제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쳤도록 홍건적이 무리를 격퇴시키다. 이 1번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진해배번은 앞전에 제가 이제 보여준 그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홍건적 난이 일어나는 그 계절이 겨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홍건적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인물들을 이제 설명을 해준데, 거기서 인물이라 그러면은 대장하고 홍건적의 난을 직접 일으킨 그런 우두머리들을 이제 적어놓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주원수라고 이분이 이제 주원장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명나라 이제 황제를 보면은 여기에 이분 태조 주원장이 되죠. 이 주원장이 주원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주원장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분이 홍건적 난을 일으킨 우두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원장이 조선왕조실록의 주원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래쪽에 보면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 왕에게 바쳤다. 이 내용에서 적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의 이름이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수가 위쪽에 보면 원수 이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서 성이 이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명나라로 돌아와 보면 여기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은 홍건적 난을 이렇게 뭐 반성, 사유, 간선생, 뭐 주원수, 파두번 이런 인물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건적 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압록강에 쳐들어오기 전에 여기 20만 군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원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주원수라고 되어 있는 이 원문이 이제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제가 영상 촬영할 때는 뭐 원문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주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원수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자, 현재 이 부분이 되죠. 이 한자도 똑같아요. 주원수, 주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닫지 말고 나중에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돌아가 가지고 자, 여기 또 한번 봅시다. 요 두 번째, 자, 요것도 뭐 앞전에 영상 촬영에서 보여드렸지요. 여기에 공민한 11년, 여기 1362년 이민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사유하고 간 선생이 홍건난 이렇게 그 해가 이제 1362년도쯤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조라고 하니까 태조는 시화에 천병 2천명을 거느리고 이 천병 2천명을 거느리고 홍건난을 이제 진압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여기서는 뭐 앞전에 이제 봤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이라고 하니까 이 서울은 현재 한반도 서울이 아니죠. 제가 베이징 북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금성이 있는 곳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뭐 태조와 나화추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나화추라 그러면 이게 원나라 이제 장수가 되겠죠. 자, 여기에는 또 뭐라 나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처음 올 적에 본디 사유 간선생 반성 등을 뒤쫓아 온 것이 아니고 기국의 경계를 침범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 번 패전하여 군사 만여 명을 죽이고 비장 몇 사람을 죽였으므로 형사가 매우 궁지에 몰렸으니 싸움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나하주가 이제 고려 영역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태조 이성계하고 이게 마주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에서 결정짓는 그런 내용인데요. 나하주가 고려 영역까지 침범한 이유고 사유하고 간 선생을 뒤쫓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유와 간 선생이 고려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이제 태조 이성계에게 참수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원나라 장수 이 나하주가 이때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마주 보면서 내가 고려 영역을 침범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사유 간 선생하고 반성을 따라가지고 이놈들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고려 영역에 들어왔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고려 장수인 이성계의 그 명을 따르겠다. 여기서 나가라 하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사유하고 간 선생이 다 죽었다는 가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죽었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그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도 이때 같이 죽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원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 배우는 역사로 보면은 명나라를 만든 이 주원장이 이 원나라를 그 북쪽 위쪽으로 몽골 쪽으로 내쫓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원을 뭐 정복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설명이죠. 이 내용으로 보면은 원이 아직 멸망을 하지 않았는데 홍원적 나는 이제 진압하고 난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원나라를 다시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좀 이상한 내용을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이제 이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내용이 또 발견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1414년 명영락 12년이가 됐어요. 자, 이 영락제가 이방원이다. 이방원이 곧 태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날짜가 1414년이라는데 병조판서 이영이 비상동원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병조 판서라는 뭐 이영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 같습니다. 병조 판서 이영희 치각법을 거듭 엄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렇다. 이것은 생활할 때 위험한 것을 잊지 않을 방도이다. 하고 또 이응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또 원문에 보면은 상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게 상이 뭐 임금으로 뭐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황제로 번역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번역하는데요. 이 상이라는 건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말하는 병조판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의 윗분은 그냥 관료의 우두머리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여러 이제 번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꼭 임금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물론 여기 이제 직책이 이제 병조판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직책을 받을 때 이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하고 대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꼭 조선의 임금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 안남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이 안남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베트남에 의미하잖아요. 베트남의 고지도 보면 안남국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병조판서 이영이 직업법을 거듭 엄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렇다. 이것은 생활할 때 위험한 것을 잊지 않는 방도이다. 하고 또 이영에게 이르기를 시각법은 경등이 마땅히 밝게 신칙하여 약속하고서 기다리라. 내가 비록 한밤중에라도 치각할 것이니 근태에 살피도록 하라. 하고 임금이 재경에 일렀다. 근래 황제가 북정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곧 문정의 적이라 하니 이런 문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지난번
안남에 출정한 것은 황제의 실책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황제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황제가 이제 안남을 이제 쳤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예전에 제가 조선왕조 실록에 그 안남국을 태종 이방원이 한번 쳤다 이제 그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안남국을 완전히 정벌을 이제 못했는데 그때 안남국이 자신이 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태종 이방원한테 조공을 이제 바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지해 주도록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예전에 했었죠. 그리고 뭐 그렇게 조공을 받을 정도면 거의 안남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해도 조공을 받는 것으로 이제 끝을 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황제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황제라는 말이 이 원문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원문을 요거 한번 붙여놨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문 황제 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문정 지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황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문으로 이제 와보면은 여기 제가 눈에 잘 안 띄는데 여기 이제 황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황제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북정이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북정이라는 이 말이 이게 뭘까요, 이게? 뭐 한자 이제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북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알아보면은 뭔 뜻이 가실까요? 자, 임금왕, 임금 천자, 자, 임금제. 그러니까 여기는 황제니까 뭐 천자지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다 치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북쪽을 이제 치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쪽을 치다는 게 제가 앞전에 그 영상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몽골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 그럼 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 중화민국이 바이두 이제 사전에 와 있습니다. 북정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이제 북방원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요거는 뭐 당나라 시인 두부가 쓴 뭐 장문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 근데 북정이란 말이 이제 북방을 원정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근래 이제 황제가 이제 북방 조선의 땅 위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정벌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전에는 뭐 안남도 이제 공격했는데 그것은 약간 황제의 이제 실책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황제라는 이제 말이 나오니까 이 황제가 바로 영락 이방원이 되고 위쪽에 여기 보면 임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갈로의 우두머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로마 가톨릭 기록에 보면은 중국 대륙에는 뭐 12개의 각 지방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지방마다 왕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이라는 거는 각 지방에 이제 포함되는 한 명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 12곳에 왕이라는 분이 다스리는 게 그게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황제는 태종 이방원이 되고 여기에 임금은 누군지 모른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냥 여기에 이응이라는 이 갈로의 우두머리가 그냥 여기 임금으로 번역된 경우다 이제 그냥 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안남에 출정한 것은 황제의 실책인데 수서 우리 동방을 생각하면 땅은 메마르도록 백성은 가난하고 국경이 중국과 연접하므로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사대하여 한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 이제 사대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보통 우리 사대하면은 그 중국에 이렇게 빌붙어 가지고 뭐 빌면서
이렇게 먹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그런 그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대는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왜? 중원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변방한 국가, 지금 한반도 여기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나라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조공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세금을 이제 어, 본국에 이제 전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대로 이제 다 번역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땅은 메마른 백성은 가난하고 국경이 중국하고 연접해 있다 이래 되는데 원문에는 중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한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자, 제가 원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염, 오동, 방토, 적, 민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년, 사한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아니라 그냥 사한국이에요. 자, 지형, 곧 장소, 자, 이따타, 그리고 윗상, 하늘, 임금, 그러니까 나라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 경계가 이제 상국에 이제 왔다 마주 닿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중국이라는 말을 이거 이제 그냥 상국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스스로 우리 동방을 생각하면 땅은 메마르로 백성은 가난하고 국경이 상국과 연접하므로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사대하여 한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경우죠. 자, 여기 이제 원문에도 다시 한번 봅시다. 경년 사한국이라 되어 있고 성의 진심 사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의권 진심으로 사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대라는 뜻이 여기서는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지 봅시다. 정성 순수한 마음 정성성 그리고 마땅히 정성껏 마땅히 어, 뭐 여기에 뭐 또 다될진 다되다 비다 줄다 엎어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뭐 정성을 끝에 다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정성을 다하여 마음심 마음을 다하여 마땅히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일사 일사 이게 이제 사도로 번역되는 경우죠. 여기 일사의 뜻이 일삼다 전념하다 정치 아닙니까 정치 전념하다 크게 두루 넓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이런 뜻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이제 경영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어느 공물이나 이제 물품을 바치면 그것이 바로 정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념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크게 뭐 전념한다 이것들 이제 섬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4대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다 이렇게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대하여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4대하여 그때 섬기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만약 피할 수 없는 경우이면 국직을 축적하고 병사를 훈련하여 봉강을 고수함이 마땅하다. 자, 그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황제가 나를 대우함이 심히 두터운데 또 남정북벌하여 진실로 편안한 해가 없으니 다만 전쟁에 비패한 백성이 우리 강토에 뛰어들어서 신축년에 사관과 같이 될까 두려울 뿐이다. 그러니까 뭐 황제가 하고 여기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하고 뭐 사이가 이제 두터운데 뭐 대우함이 심히 이제 두터운데 사이가 아주 좋다 이제 그런 의미죠. 또 뭐 남정 북벌하여 진실을 표현한 해가 없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변해가지고 여기 위쪽에 보면 이제 북정
북벌을 이제 정벌 하거나 이제 안남국을 이제 정벌했는 것처럼 마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걱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걱정 내용 중에 여기 순추정년에 일어나는 사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앞전에 그 홍건적 이제 두목을 검색을 했잖아요. 반성사유 관선생에서 여기 사유 사자를 따고 관선생의 관자를 따가 이 홍건적 난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유와 관선생이 그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켜가 여기 임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치면은 자신도 이제 죽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게 바로 홍건적 난처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 이제 각조가 171번 되니까 여기 보면은 사관은 고려 공민한 10년 1361년 사유 관선생 등이 홍건적 1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온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뭐 연길도, 뭐 평안도 이런 설명이 나오고, 뭐 경상도 이것도 나오고, 강원도 이런 내용도 나오고, 풍해도, 뭐 평양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지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평양이라는 이런 이제 한자가 나오죠. 연길도, 평안도 두 개는 군량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쪽이 경상도의 곡식을 강원도에 옮기고 강원도의 곡식을 연길도에 옮기고 또 풍해도의 곡식을 평양에 옮기는 전지가 있어서 혹은 시행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평양이라는 요 한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보통 우리 한반도 그 북한 땅 그 평양을 의미하잖아요. 한자 그대로 평평할 평자에 이제 흥양자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 원문을 보니까 이 평양이라는 요 한자가 약간 좀 이상해 보여요. 제가 원문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2페이지로 가면 되는데 여기 이제 평양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여기 보면 요 평양이라고 그래 적혀 있는데 이게 좀 수정된 것 같아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자, 평양자이라는 이렇게 적혀 있는 이 글자를 보면 다른 이렇게 글자 형태는 좀 두꺼운 형태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평양의 요 양자만 약간 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수정된 것 같아요. 아마 이 실록을 이렇게 수정할 때 무슨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이런 문자를 종이가 흠집이 없도록 이렇게 싹 지우는 그런 아마 기술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 글자를 보면 이렇게 두꺼운 형태로 이제 찍혀 있는데 그리고 아래쪽도 보면 두꺼운 형태로 찍혀 있죠. 그런데 중간에 이 글자 형태를 보면 뭔가 이제 다른 색채로 이렇게 찍힌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한반도로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 흥양자를 이렇게 이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도 보면은 그 평양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변양자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게 약간 의심스럽다. 이 실록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작의 흔적이 이게 많이 보여요. 명나라에 여기에 보면은 위쪽에 보면 이게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수가 이제 몇 대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쫙 아래쪽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명나라는 16대까지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주유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 주유검이나 뭐 주유교 요거는 가짜 이름이 됩니다. 이게 주시이기 때문에 홍건장 나는 이렇게 주원장이 그때 이제 참수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주씨가 이 명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주유교 뭐 주유금 여러 주씨의 성은 요거는 이제 가짜이다. 나머지는 그 뭐 광종, 희종, 의종 요런 거는 이제 진짜하고 요거만 가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요 16대까지 되어 있으니까 조선 국왕을 따져보면 조선 국왕도 16대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해가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조선 14대 손조 그리고 15대 광해군, 자, 그 다음에 제16대 여기까지가 일치하는 기록이 됩니다. 인조 그러면 유명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인조가 이제 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우리는 이제 이때 인조 반정으로 해가지고 조선에 이제 국왕이 이제 바뀐다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많이 배우는데요. 여기 이제 제16대 명나라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명나라의 대륙 역사이고 요 인조부터가 요게 이제 약간 수상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조가 반정을 해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1대부터 해가 16대까지 1대1 매치로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뭐 어차피 뭐 하나의 나라를 두 개의 나라 이제 분리 작업을 해가 뭐 제위 기간이나 연대는 다 다르게 이제 조작됐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수만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나라도 16대까지가 있으니까 1대1 매치로 이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주원장하고 태조 이성계가 이게 같은 분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대. 자, 2대도 이분도 정종하고 해종이 같은 분이다. 그 다음에 제3대 태종하고 여기 영락제 주체도 이제 같은 분이다. 그리고 제4대 제4대는 여기에 인종이라고 되어 있죠. 요 홍이라고 되는데 이분이 제4대 이제 세종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 세종이라고 되어 있죠. 1대1 이렇게 매치로 이제 비교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대 문종 제6대 그리고 영종 이런 식으로 해가 아래쪽으로 쭉 가면은 조선 15대 강해군에서 16대 인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1대1 매치로 이렇게 비교하면 같은 분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16대 인조 요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제 16대 요 인자라고 되는데 요분이 그러면 뭐 거의 뭐 인자라고 이제 봐도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효정 때부터 이제 다른 이제 17대로 이제 넘어가는 것은 이제 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조 반정부터가 이제 수상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 인조가 이제 제16대로 이제 바뀌면서 요번에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여기 숭정제가. 이번에 이제 북경 베이징 자금청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조부터 이제 다른 인물로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제 태조 일성계에서 공격하신 명나라는 요 16대 숭정 때부터 이제 끝이 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